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 좀 생각이 많아지고 또 시장을 관찰을 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아니면 도거든요. 여러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게 오르면 박살이 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세력이 밑에서 많이 샀으면 비싼 가격에서 파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조정받고 함께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위에서 팔고 싶어 하지. 그래서 최고의 호재일 때 물량을 넘기는 게 세력들이 늘 역사적으로 해왔던 일이고, 그리고 또 거품의 가장 큰 신호가 그거예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내 주변 친구나 지인이 갑자기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식에 대해서 날 가르치는 거예요, 갑자기. 참고로 저는 지인들에게 제가 주식한다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백수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시장이 막 오르면 이제 주식 강의가 시작이 돼요, 제 지인들한테. 야, 뭐 코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주식은 이렇게 해야, 막 이런 얘기 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고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많이 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조심하는 게 맞는 거죠. 또 더군다나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달려왔던 증시가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린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까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시장이 상승하면서 이상했던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국내 소형 주식들의 약세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됐다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알트코인입니다. 코인 시장도 나쁘지 않았죠.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들은 굉장한 약세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뭐 80%뭐 그렇게 크게 빠진 코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알트코인이지만 국내 소형 주식들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을 잘 못 넘기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알트코인들은 알트지만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코스닥 회사보다 시총이 더 높은 코인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소형주들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다 약세 흐름으로 제대로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미국 소형 주식들은 어떤 상황일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살펴봤어요. 그런데 꽤 많은 종목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세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코스닥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이제 봤던 거죠. 자, 이건 미국 주식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신고가 행진 오르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식들은 다 오른 거죠. 심지어는 월마트까지도 신고가 행진을 쭉 가고 있는 차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미국 주식이 다 오른 건 아니더라고요. 워낙에 종목이 많아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돌려보면은 보합권 움직임의 차트도 굉장히 많았고, 또 깊게 누르는 이런 차트 움직임도 꽤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특이점이 가는 종목만 쭉 가는 그런 특이점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이 좋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이런 차트처럼 좀 깊게 눌리는 종목도 볼 수가 있었고, 매출이 좀 좋으면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으로 가는 차트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차트가 좀 정직하게 반영을 하더라고요. 매출이 좋으면 크게 올려주고 매출이 안 좋으면 깊게 폭락을 시키고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런 회사는 매출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보시다시피 매출은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런데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도 종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미국장이 좋지만 모든 종목이 다 오른 건 아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이유가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느 기점으로 이런 차트들이 다 박살이 났냐면 2021년도 이후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 보시는 미국의 소형 주식들이 하락을 하게 됐고, 그 하락에서 상승으로 모멘텀을 바꾸지 못한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이것도 보시면 금리 인상 이후로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2021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그 뒤로는 오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싹 빠진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국 주식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한국 주식 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못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올라주긴 했어요. SK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근데 아직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하락했어도 시가총액이 현재 3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한창 배터리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시점이죠. 그러니까 투자로서 약간 과열된 시점에
상장을 했고 그때 좀 뻥튀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긴 하지만 이전에 올랐던 가격을 생각하면 그렇게 폭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제값을 찾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시가총액 3위니까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영상 따로 만들게요. 그리고 현대차도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좀 아쉽거든요. 사실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랐어요. 셀트리온은 굉장히 약세 움직임이고 그리고 금융 쪽으로는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못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준 종목들도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금리가 이제 막상 인하가 되면은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왜 살펴봤냐면 얘네가 만약 다 올랐으면 소형주까지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요. 소형주까지 거품이 생겼으면 그 꺼지게 되면은 이제 재앙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면 소형주들이 실제로 매출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상승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금리가 내리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소형주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투자에서 항상 중심은 미국 주식이긴 하거든요. 미국 주식의 어떤 섹터가 움직이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비만 치료제가 주목받으니까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굉장히 그 중심 가운데 있는데 금리가 내리면 저는 높은 확률로 미국 주식들의 그 소형주 아까 봤던 그 소형주들의 반등이 충분히 상승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종목들은 대부분 사실 소형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들까지도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이제 고점에서는 항상 악재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매출이 급감한다던가 아니면 회사가 너무 좋았는데 재고가 쌓인다던가 이제 그런 악재가 이제 나오는 게 또 중요한데 하락을 시킬 만한 강한 명분이 없다면 지금 고용률이 좋지는 않지만 또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통계를 보면 뭐 침체는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고 걔네가 어떤 식으로 발표하냐에 따라 이제 관점이 완전 바뀌는 건데 그러한 악재 종류만 좀 없다면 좀 시간을 준다면 그러니까 소형주가 회복할 시간 한 1년 정도만 준다면 1년 안에 우리나라 코스닥도 워낙 가볍기 때문에 돈들이 들어오면 금방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금리가 내리면서 과연 그동안 침체됐던 소형주들이 돈들이 들어올 것인가.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미국 주식의 소형주들의 돈들이 들어올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소형주들도 근데 우리나라 종목들은 거의 다 소형주이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그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